네,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영화를 책임집니다. 시네 한수,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 했는데 며칠 사이 너무 확 늘어서 다들 좀 걱정스럽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뭐 약간 사회 분위기가 좀 그래요. 그렇죠. 네. 예, 다들 극장 나들이 가세요라는 말을 못 하시니까. 네, 뭔가 예, 예전에 좀 우울한 일 있으면 그냥 영화 한 편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. 극장가가 굉장히 타격이 크죠?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. 네.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미 1월에 영화산업결산 보고 발표를 했는데요. 네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메르스 확산 시기보다도 지금 거의 한 40% 이상 관객이 그때보다도 없고요. 네. 또 지난주만 따져도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잡히는 것처럼 보였던 지난주, 지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도 이번 주 성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네. 걱정이긴 합니다. 네네.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관객들이 안전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극장에 지금 손소독제들을 확보해서 배포하고 있는 중이고요. 네. 또 각 극장들도 방역 소독 작업도 마치고 또 열화상 카메라 상황 대응팀을 준비하면서 네. 좀 관객들이 안전하게 영화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이에요. 이게 참 손 소독제 5,000병 네, 확보해서 200개 상영관에 긴급 지원하고 여기는 정말 엄청나게 소독을 많이 하긴 할 텐데 그래도 관객들이 잘 안 오시니까 참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. 참 딜레마입니다. 네. 그나저나 한국 영화계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들립니다. 작년에 한국 영화계 그 5편에 1,000만 영화가 나왔고 기생충이 뭐 온갖 상을 다 휩쓸었지만 그렇죠. 한국 영화 수출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. 그런 보고서가 나왔던데요. 네, 어떤 내용인가요? 2019년 이제 한국 영화산업 결산을 한 보고서가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. 네. 전체 살펴봤더니 일단 전체 극장 관객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. 전년 대비 4.8% 증가해서 네. 2억 2,668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매출액도 한 5% 정도 증가해서 한 1조 9천억 정도가 됐고 네. 이런 건 좀 좋은 소식이었는데 네. 문제는 해외에 이제 한국 영화의 완제품을 수출하는 이 수출 액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8% 정도, 9% 정도 감소한 것으로 네. 나타났어요. 네. 영화 수출 편수도 당연히 조금 감소했고요. 네. 다만 편당 한 편을 수출할 때 단가는 소폭 상승한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이유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사람들이 이름도 알고 감독님 이름도 알고 관심 있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 국가에 잘 팔렸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이 작품의 수들이 너무 좀 적고 네. 아직까지도 뾰족한 국제적인 활로를 찾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좀 아직도 문제로 꼽힙니다. 네. 그러니까 특정 작품에 굉장히 집중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러브콜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어, 시장적인 네. 문제도 좀 있어요. 어떤 그러니까 거죠?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큰 시장에 우리나라 영화를 판매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. 수치인데 네. 한국 영화들은 지금 대부분 범중화권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수출이 좀 되고 있어요. 네네.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1위 시장인 할리우드는 미국은 전체의 한 5위 정도 네. 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일 큰 시장에 제일 많이 팔지 못한다는 것 그렇군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약세의 좀 문제일 수 있는 거죠. 네. 어쨌든 나라별로 좀 구분해서 사실 우리 영화 많이 봤지만 네. 이게 어느 나라로 얼마나 팔려고 할까 이거 참 궁금했었거든요. 네. 나라별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? 한국 영화를 가장 많이 사가는 네. 나라는 바로 대만입니다. 대만이요? 예. 오, 예, 의외인데요? 전통적으로 한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. 시장이고요. 전체 수출 금액의 약 23.4%포인트 차지하고 있는 정말 큰 시장이죠. 그러네요. 그리고 2위는 뭐 전통적으로 한국 영화 많이 수출해 왔던 일본이 차지하고 있고요. 네. 전년도까지 미국이 5위였는데 올해 기생충 여파 때문에 기생충. 예, 네. 3위까지 좀 치솟았습니다. 그러네요. 그리고 네. 싱가포르가 4위, 그리고 홍콩이 전년도 2위였는데 올해 좀 홍콩 시위 여파 때문에 여러 가지 한국
영화 수출이 좀 저조해진 편이고요. 네네. 그리고 프랑스, 중국, 인도네시아, 영국, 베트남 이런 순으로 이제 한국 영화를 사가는데 사실 규모 전체를 보시면요. 네. 완성작 수출은 조금 규모가 적은 편이에요. 완성작 수출된 총 비용이 약 네. 우리 돈으로 448억 원 정도예요. 네. 뭐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네. 한국 영화 한 두세 편 만들면 사라지는 그러네요. 제작비 정도가 1년 수출액이라고 하니 조금 더 키워볼 필요는 있겠죠. 대만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? 우리나라 영화? 아, 뭐 정서적으로 예. 뭔가 통해요? 정서적으로 굉장히 한국 영화의 정서를 네. 되게 동질감 있게 받아들이는 대만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한국에서 이제 중국이나 대만계 영화들 중에 대만 영화의 그 관객 수가 네.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통계적으로. 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수출 구조가 한쪽에 어쨌든 치우쳐 있잖아요. 모든 것이 사실 그렇긴 하지만 영화뿐만 그렇죠. 아니라 네. 이 구조 개선이 가능한가요? 어떻게 보세요?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.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네. 영화 자체도 글로벌한 소재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영화가 나와야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완성된 영화의 판권만 파는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수출 규모를 좀 키울 수가 없어요. 네. 큰 시장과 오랜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 안에서도 우리나라 영화가 어떻게 심지어 배급 마케팅이 되는지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나와야 네. 저는 이 수출액 시장도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커지고 달라질 수 있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에 열광하다 보니까 네.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모든 상황에 이면이 있는데 봉 감독이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한국 영화계가 젊은 감독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아서 안타깝다. 네. 그렇죠. 네. 어땠어요? 충분히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이미 본인도 왜냐하면 과거에도 경험했었을 테니까요. 그렇죠. 네. 봉준호 감독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할 때까지 사실은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올해가 데뷔 20년이거든요. 그러네요. 그 소위 2000년대 초반에는 산업과 예술이 좀 함께 성장하던 시기이다 보니까 네. 예술성이 강한 감독들도 충분히 산업영화 안으로 침투하거나 흡수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았어요. 네.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. 돈 많이 들여서 유명 감독이 크게 찍는 영화만 극장에서 크게 상영하고 네. 나머지 영화는 상영관도 거의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생충의 이야기가 한국 영화 산업계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제가 트럼프 스토커거든요. 트럼프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. 기생충을 저격했어요. 적극했죠. 급기야. 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유세가 있었는데요. 콜로라도 주에서 네. 아카데미가 이제 기생충에 그 상중계 되게 화난 거예요. 이 그렇죠. 사람이. 화났죠.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저는 네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명민하게 기생충이라는 아주 좋은 거리를 잡아서 자신의 그 어떤 유권자들에게. 유권자들에게 힘 과세를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올해 아카데미 어떻게 한국 영화에 상을 줄 수 있느냐 네. 형편없다. 심지어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선셋대로 같은 이런 수많은 위대한 미국의 영화들을 기다리고 있다. 이런 네. 얘기를 또 하면서 네. 자신의 유권자들의 딱 입 맞춤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남겼는데 사실은 할리우드가 이런 옛 영광을 찾아서 복고로 돌아가는 게 할리우드의 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피드를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서 네. 자신의 시장을 조금 더 글로벌하게 만드는 게 할리우드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렇죠.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. 딱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폐쇄적이고 네. 이 위대한 미국이라는 슬로건만 강조하는 딱 거기에 너무 알맞게 써먹은 그런 재료로 내용인 사용했다. 예, 같은데 이제 네온에서 미국의 배급을 맡고 있는 네온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네. 트럼프 대통령은 자막을 못 읽으니까 그런 말을 할 만도 합니다. 이런 얘기를 했죠. 그렇군요. 참고로 트럼프가 얘기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무려 1939년 영화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선셋대로는 1950년 영화를 또 예로 맞습니다. 드셨어요. 굉장히 좋은 예 같고요. 네. 그런데 약간 그 헐리우드 이쪽은
보통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많고 네. 또 유명 배우들이 엄청나게 트럼프 공격하고 야유하고 조롱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기생충을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니네 수준도 그 모양이야 뭐 이렇게 약간 둘 다 저격한 거 아닌가요? 전 뉘앙스가 약간 그랬었는데. 그랬죠. 그래서 사실 올해 아카데미에서 나무조연상 받았던 브래드 피트도 네네. 딱 45초의 연설 시간을 고스란히 트럼프 대통령이 돌려주면서 네. 반박을 했었는데 미국 영화계는 전통적으로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네. 소위 폴리테이션 스타들이 굉장히 많고요. 네. 그런 배우들이 이제 계속 그 국가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포용하는 사회, 그 사회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얘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. 네.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